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잠든 영혼을 깨울 깊이 있는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나요? 명석하고 매력적이고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이는데 어쩐지 그 삶이 끝없이 무언가를 쫓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목적지에 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가벼움과 빛나는 매력 뒤에는 당사자조차 이름 붙이지 못하는 조용한 고통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경험에서 또 다른 경험으로 한 관계에서 다음 관계로 끊임없이 옮겨가며 늘 다짐하죠.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여성이 여성의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원형 중 하나인 푸엘라 아에테르나, 즉 영원한 소녀의 덫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자유가 사실은 당신을 가두는 황금빛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신과 책임, 그리고 성장의 고통을 피할 때마다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온전하고 강인한 여성의 모습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소녀라는 심리적 패턴이 어떻게 당신의 삶이면에서 작동하는지, 나약함을 어떻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와 경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침내 이 굴레를 끊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여왕을 깨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여왕이 되었어야 할 나이에 아직도 소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매력적인 존재를 넘어 온전한 존재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주제가 이미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지혜의 여정이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 내면의 여왕을 깨우는 이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성숙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영원한 젊음의 상태에 고착되어 버립니다. 매력적이고 가볍고 즉흥적이지만 그 내면은 깊은 곳에서부터 위태롭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이를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치 인생이 결코 오지 않을 무언가를 위한 끝없는 리허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것에도 온전히 몰입하지 못한 채 이 경험에서 저 경험으로 끊임없이 떠돕니다. 강렬하지만 짧은 연애, 거창하지만 결코 완성되지 않는 계획들. 그들의 눈에는 반짝이는 불꽃이 있지만 그 불꽃은 사실 자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조용한 고통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엘라 아에테르나, 영원한 소녀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푸에르 아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소년에 대응하는 여성적 원형으로 설명한 강력한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터팬 증후군의 여성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더욱 날카롭게 해부한 것은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마리-루이즈 폰 프란치였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원형에 지배당하는 여성은 성숙으로의 이행을 거부하며 심리적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는 일종의 유예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가벼움과 매력으로 삶을 꾸미지만 내면적으로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발을 딛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적 공허와 마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수많은 환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푸엘라는 그저 떠다니는 것을 선호합니다.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고 싶어 합니다. 현실적인 만남보다는 이상화를, 친밀함보다는 완벽한 사랑에 대한 꿈을 줬습니다. 자율적인 삶이 아닌 막연한 자유를 원하고 시련의 무게를 두려워하며 가능성의 약속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 명석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알지 못하는 여성들, 수많은 시작을 수집하지만 단 하나의 결실도 맺지 못하는 여성들, 끊임없는 공허함을 느끼지만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여성들. 칼 융의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통합해야만 자기 자신 및 세상과 더 견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엘라는 이 통합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구조를 원하지 않고 그저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추락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형이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약함을 어떻게 자유로 위장하는지, 그리고 당신을 본래의 잠재력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지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어떻게 뗄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끝까지 함께할 용기가 있다면 어쩌면 당신이 이미 여왕이 되었어야 할 나이에 아직 소녀로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소녀는 성격의 한 특징이나 일시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무의식에 깃든 깊고 시대를 초월하는 집단적 정신 형태, 즉 원형입니다. 칼 융은 이를 현실에 뿌리내리기를 거부하고 성장을 회피하는 영원한 소년의 거울상으로 보았습니다.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푸엘라 아에테르나를 이상화되고 낭만화되었지만 실은 불모의 젊음에 영혼이 갇혀버린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개성화, 즉 진정한 자아실현과 성숙의 과정이 가로막힌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의 삶을 사는 여성입니다. 거의 사랑할 뻔하고, 거의 무언가를 이룰 뻔하고, 거의 헌신할 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가 관계의 부재에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녀는 삶이 부과하는 한계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지루함, 예측 가능성을 혐오합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암시하는 모든 것은 그녀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법의 세계, 즉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한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환상의 세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폰 프란츠는 푸에르 아에테르누스의 문제라는 저서에서 이 패턴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 여기는 그녀에게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는 모든 것은 위협이 됩니다. 플라토닉한 열정은 안전하고 추상적인 계획은 흥미롭습니다. 인생은 꿈꿀 때만 가볍지만 결코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녀가 종종 주변의 찬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총명함, 창의성, 자발성을 봅니다. 물론 이러한 자질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 수많은 움직임 뒤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실존적 공허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푸엘라는 너무 바빠서 자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녀는 공허를 향한 순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에 대한 거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현대의 많은 여성들이 이 패턴에 자신을 동일시할까요? 푸엘라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숙을 경멸하고 젊음을 숭배하는 문화의 산물입니다. 여성의 가치가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는 데에 있다고 말하는 문화, 권위가 아닌 가벼움이 매력이라고 설파하는 문화의 결과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녀는 종종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유년기에 얼어붙은 감정적 고통은 성숙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상처 입은 여성은 살아남기 위해 매력적인 페르소나, 즉 가면을 만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면은 감옥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푸엘라 원형은 증상이자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소녀가 이토록 많은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성성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더 온전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무언가로 나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길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 안에는 그 소녀 너머에 한 명의 여왕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그녀를 깨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의식적인 의지를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심리적 힘들이 작동합니다. 융은 이를 원형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가장 내밀한 경험을 형성하는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이미지들이죠. 여성의 정신세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두 가지 원형이 바로 소녀와 데모입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왜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를 외칠 때조차 영원한 젊음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는지 깨닫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녀는 순수함, 아름다움, 신선함의 이미지입니다. 그녀는 잠재력,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매혹하고, 유혹하고, 꿈을 꿉니다. 젊음의 시기에 이 원형은 필수적입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경험을 쌓고, 알려진 한계를 넘어 무언가를 찾으려는 욕구를 자극하니까요. 문제는 이미지가 성인기에도 지배적으로 남을 때 시작됩니다. 소녀가 정신의 다른 측면들이 발현될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그녀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녀는 여성이 성숙하고 세상의 자리를 잡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자신을 잠재력으로만 여기고 결코 실현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의의 상태에 머무릅니다. 거의 원하는 것을 알 뻔하고, 거의 헌신할 뻔하고, 거의 자기 자신을 찾을 뻔합니다. 그리고 이 거의는 생명력과 목적, 의미를 빨아들이는 감정의 블랙홀이 됩니다. 폰 프란츠는 상징적으로 죽기를 거부하는 소녀는 온전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유치한 자아의 상징적 죽음입니다. 환상 속에서 살기를 고집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며 현실의 무게를 거부하는 우리 안의 그 부분 말입니다. 이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그 죽음을 통해서만 성숙과 양육, 지혜의 원형인 데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모는 모든 것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어버리는 온순한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내면 세계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지휘하고 양육하고 지지하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소녀와 달리 데모는 선택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소녀와 달리 데모는 존중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매력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언제 베풀고 언제 지키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 원형을 구현하는 여성은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감과 깊이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길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왕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소녀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푸엘라 아에테르나가 원치 않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녀는 젊음이라는 거울, 이상화된 사랑의 약속,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환상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성숙의 부름을 거부할 때 그녀는 내면에서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빛의 원천이었던 소녀 원형은 황금빛 감옥이 됩니다. 혹시 당신 안에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이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의 여왕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통치하기 시작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푸엘라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지점들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녀가 관계, 경력, 결정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말입니다. 영원한 소녀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보지 못한다면 그녀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조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엘라는 매혹적입니다. 그녀는 마법과도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죠. 창의적이고 충동적이며 즉흥적입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넘치는 열정, 거창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현실 세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강렬하게 타오르다가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근본적으로 그녀는 어떤 것도 지속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끼고, 꿈꾸고,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것은 파괴적입니다. 푸엘라는 사랑을 원하지만 헌신은 원치 않습니다. 완벽한 파트너, 숭고한 연결, 절대적인 합의를 이상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인간적이고 불완전하며 현실적인 존재임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거리를 둡니다. 예전 같지 않아, 무언가 변했어, 마법이 사라졌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마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안에서 아직 찾지 못한 안정감, 깊이, 정서적 구조를 상대방에게 투사했던 것입니다. 폰프란츠는 이 원형에 지배당하는 여성이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산다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적 혼란에서 구해주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고 좌절하면 다시 이상화와 거부의 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진동은 푸엘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녀는 만남의 황홀경은 원하지만 관계를 일구는 노동은 원치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포기, 직면, 좌절을 요구하며 그녀는 그것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력에서의 자기 파괴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푸엘라는 항상 의미 있는 일, 자신의 본질에 맞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일상, 규율, 지속적인 노력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꾸준함을 요구하는 모든 것이 그녀를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지루함의 첫 신호에 포기해버립니다. 아직 진정한 소명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분야, 학업, 직업을 계속 바꿉니다. 그녀는 자신이 까다롭고 진정성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종종 모든 진정한 길이 요구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그저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 아니 선택의 거부가 있습니다. 푸엘라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환을 마감하고 자기 자신의 일부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원한 어쩌면 속에서 삽니다. 어쩌면 이걸 원할지도, 어쩌면 저 길을 따를지도, 어쩌면 다시 돌아올지도. 이 여성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은 성숙한다는 것이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능력, 건설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존재를 위엄있게 지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불안정성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종종 여성 자신조차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숨겨진 고통, 심리적 상처, 그리고 푸엘라가 움직임과 로맨스, 새로운 아이디어로 감추려 했던 실존적 공허. 이제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바로 이 비밀스러운 고통입니다. 푸엘라는 단지 행동 패턴이 아니라 훨씬 더 내밀한 무언가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길을 잃었으며 자신의 온전함을 끌어안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한 영혼의 증상 말입니다. 푸엘라 아에테르나는 매혹적입니다. 그녀는 가벼움, 자발성, 그리고 영원한 젊음의 신비로운 아우라로 자신이 지나가는 곳을 환하게 밝힙니다. 부드럽고 섬세하며 감성적이지만 그 내면은 깊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희망과 공허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모든 빛 뒤에는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종종 자기 자신조차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하나의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신이 충분히 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더 강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도받을 것이라는 환상. 마침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줄 백마탄 왕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녀의 행동이 그녀를 배신합니다. 끊임없는 수동성, 만성적인 우유부단함,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마비될 듯한 두려움, 외부의 인정을 향한 끝없는 갈증. 하지만 현실의 구원자는 결점과 모순, 한계를 지닌 실제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깊이 실망합니다. 현실은 결코 이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그에게 투사했던 그녀는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도피와 거절, 그리고 새로운 이상화의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폰프란츠는 푸엘라가 정서적으로 유아적인 상태에 살며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와서 자신의 내면적 공허를 채워주기를 항상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채움은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서서히 부서져 갑니다. 한때 안식처였던 환상은 감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종종 이 원형은 자기애적 특성을 발전시킵니다. 푸엘라는 자기 자신, 자신의 이미지, 거울에 비친 모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이 끊임없이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타인은 오직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 감수성을 비춰줘야 하는 외부의 거울, 즉 관객으로서만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녀는 분노, 경멸 또는 정서적 냉담함으로 반응합니다. 이 자기 몰두는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깊이 두렵게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늙어간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습니다.
영원한 소녀 원형은 육체적 젊음, 신선한 아름다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시간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녀는 위기에 빠집니다.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것과 함께 그녀가 쌓아올린 정체성도 무너집니다. 문제는 결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결코 견고하고 성숙하며 현실적인 내면의 기반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성은 악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환상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평생 동안 내면의 족쇄를 끌고 다니며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순환을 반복하며 자신의 영혼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그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성이 동화 속 주인공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자기 이야기의 작가로 살기 시작하는 길. 그러나 이 길을 택하려면 그녀는 푸엘라 원형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성장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장의 길은 단순하지도 고통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잔인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변화와 정면으로 마주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변화가 아닌 진정한 내면의 변혁, 항복을 요구하고 상징적 죽음을 필요로 하며 살아남기 위해 구축했던 연약하고 매력적인 소녀를 버리고 마침내 한 명의 여성이 될 것을 요구하는 변화 말입니다. 이 변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피상적인 관계, 미뤄진 결정, 버려진 꿈, 만성적인 공허감과 부적절함, 현실이 문을 두드리고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며 아마도 처음으로 그녀는 환상의 베일 없이 거울과 마주합니다. 이때 칼 융이 제시한 개성화의 길이 드러납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받거나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진 페르소나가 아니라 통합되고 의식적이며 살아있는 정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약속과 새로운 시작을 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성숙의 과정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푸엘라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젊음을 가치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모를 우상화하고 깊이를 무시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늙어감은 자유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성이 외부의 인정을 구하고 매력을 연기하고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진정성 있게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다는 것은 선택하고 지지하고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에서 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서사를 버리고 작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폰 프란츠는 푸엘라 원형의 진정한 치유는 개인이 자신의 환상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할 때 시작된다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일이 될 수도, 창작이 될 수도, 진정한 관계가 될 수도, 영적인 탐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입니다. 영원한 소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단어. 헌신한다는 것은 땅에 발을 딛고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에 있기를 선택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은 도망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패턴을 급진적인 정직함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성찰하고 침묵하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표류하며 살 것인가? 언제까지 내 삶을 보이지 않는 우연과 타인의 손에 맡겨둘 것인가?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강팍해지거나 감수성을 잃거나 내면의 소녀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녀를 통합하고 정신에 현명하고 굳건하며 성숙한 부분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매혹적이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이기를 멈추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대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여성이 이상화된 사랑, 끊임없는 인정, 완벽한 삶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바로 그때 그녀는 진정으로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가면 없이, 연기 없이 존재감과 진실함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삶은 요구합니다. 항상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옵니다. 가벼움과 매력, 자유의 외양을 유지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외관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허가 자리 잡고 불안이 심화되며 하나의 질문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나 자신에게서 도망칠 것인가? 영원한 소녀 원형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보호하지도 매혹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질식시키고 가두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가로막습니다. 개성화 과정, 융이 묘사한 그 정신통합의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기다리기를 멈추기로 선택할 때 성숙이 아름다움의 끝이 아니라 깊이의 시작이며 사랑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의 시작이며 자유의 끝이 아니라 자율성의 탄생임을 이해할 때 푸엘라와 결별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에게 유용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제한하는 정체성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외로움의 사막을 건너 자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여성의 눈을 바라보며 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매혹하지도 약속에 기대 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전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고 스스로를 알며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길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소녀와 달리 더 이상 행복한 결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명료함과 용기, 그리고 진실함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조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 와서 구해주기를 영원히 기다리는 소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구원할 준비가 된 여왕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 당신을 건드렸거나 불편하게 했거나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진임 패턴을 보게 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려주세요. 때로는 생각을 말로 옮기는 것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의식의 길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속에서 계속됩니다. 당신 안에 잠든 여왕이 깨어나 온전하고 진실된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이 곧 저희의 가장 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잠든 영혼을 깨울 깊이 있는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있나요? 명석하고 매력적이고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이는데 어쩐지 그 삶이 끝없이 무언가를 줬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목적지에 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가벼움과 빛나는 매력 뒤에는 당사자조차 이름 붙이지 못하는 조용한 고통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경험에서 또 다른 경험으로 한 관계에서 다음 관계로 끊임없이 옮겨가며 늘 다짐하죠.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여성이 여성의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원형 중 하나인 푸엘라 아에테르나, 즉 영원한 소녀의 덫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자유가 사실은 당신을 가두는 황금빛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신과 책임, 그리고 성장의 고통을 피할 때마다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온전하고 강인한 여성의 모습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소녀라는 심리적 패턴이 어떻게 당신의 삶이면에서 작동하는지, 나약함을 어떻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와 경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침내 이 굴레를 끊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여왕을 깨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여왕이 되었어야 할 나이에 아직도 소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매력적인 존재를 넘어 온전한 존재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주제가 이미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지혜의 여정이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 내면의 여왕을 깨우는 이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성숙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영원한 젊음의 상태에 고착되어 버립니다. 매력적이고 가볍고 즉흥적이지만 그 내면은 깊은 곳에서부터 위태롭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이를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치 인생이 결코 오지 않을 무언가를 위한 끝없는 리허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것에도 온전히 몰입하지 못한 채 이 경험에서 저 경험으로 끊임없이 떠돕니다. 강렬하지만 짧은 연애, 거창하지만 결코 완성되지 않는 계획들. 그들의 눈에는 반짝이는 불꽃이 있지만 그 불꽃은 사실 자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조용한 고통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엘라 아에테르나, 영원한 소녀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푸에르 아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소년에 대응하는 여성적 원형으로 설명한 강력한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터팬 증후군의 여성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더욱 날카롭게 해부한 것은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마리 루이즈 폰 프란치였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원형에 지배당하는 여성은 성숙으로의 이행을 거부하며 심리적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는 일종의 유해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가벼움과 매력으로 삶을 꾸미지만 내면적으로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발을 딛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적 공허와 마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수많은 환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푸엘라는 그저 떠다니는 것을 선호합니다.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고 싶어 합니다. 현실적인 만남보다는 이상화를, 친밀함보다는 완벽한 사랑에 대한 꿈을 줬습니다. 자율적인 삶이 아닌 막연한 자유를 원하고 시련의 무게를 두려워하며 가능성의 약속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 명석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알지 못하는 여성들, 수많은 시작을 수집하지만 단 하나의 결실도 맺지 못하는 여성들, 끊임없는 공허함을 느끼지만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여성들. 칼 융의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통합해야만 자기 자신 및 세상과 더 견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엘라는 이 통합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구조를 원하지 않고 그저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추락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형이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약함을 어떻게 자유로 위장하는지, 그리고 당신을 본래의 잠재력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지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어떻게 뗄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끝까지 함께할 용기가 있다면 어쩌면 당신이 이미 여왕이 되었어야 할 나이에 아직 소녀로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소녀는 성격의 한 특징이나 일시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무의식에 깃든 깊고 시대를 초월하는 집단적 정신 형태, 즉 원형입니다. 칼 융은 이를 현실에 뿌리내리기를 거부하고 성장을 회피하는 영원한 소년의 거울상으로 보았습니다.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푸엘라 아에테르나를 이상화되고 낭만화되었지만 실은 불모의 젊음에 영혼이 갇혀버린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개성화, 즉 진정한 자아실현과 성숙의 과정이 가로막힌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의 삶을 사는 여성입니다. 거의 사랑할 뻔하고, 거의 무언가를 이룰 뻔하고, 거의 헌신할 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가 관계의 부재에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녀는 삶이 부과하는 한계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지루함, 예측 가능성을 혐오합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암시하는 모든 것은 그녀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법의 세계, 즉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한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환상의 세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폰 프란츠는 푸에르 아에테르누스의 문제라는 저서에서 이 패턴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 여기는 그녀에게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는 모든 것은 위협이 됩니다. 플라토닉한 열정은 안전하고 추상적인 계획은 흥미롭습니다. 인생은 꿈꿀 때만 가볍지만 결코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녀가 종종 주변의 찬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총명함, 창의성, 자발성을 봅니다. 물론 이러한 자질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 수많은 움직임 뒤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실존적 공허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푸엘라는 너무 바빠서 자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녀는 공허를 향한 순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에 대한 거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현대의 많은 여성들이 이 패턴에 자신을 동일시할까요? 푸엘라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숙을 경멸하고 젊음을 숭배하는 문화의 산물입니다. 여성의 가치가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는 데에 있다고 말하는 문화, 권위가 아닌 가벼움이 매력이라고 설파하는 문화의 결과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녀는 종종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유년기에 얼어붙은 감정적 고통은 성숙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상처 입은 여성은 살아남기 위해 매력적인 페르소나, 즉 가면을 만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면은 감옥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푸엘라 원형은 증상이자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소녀가 이토록 많은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성성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더 온전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무언가로 나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길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 안에는 그 소녀 너머에 한 명의 여왕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그녀를 깨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의식적인 의지를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심리적 힘들이 작동합니다. 융은 이를 원형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가장 내밀한 경험을 형성하는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이미지들이죠. 여성의 정신세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두 가지 원형이 바로 소녀와 데모입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왜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를 외칠 때조차 영원한 젊음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는지 깨닫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녀는 순수함, 아름다움, 신선함의 이미지입니다. 그녀는 잠재력,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매혹하고 유혹하고 꿈을 꿉니다. 젊음의 시기에 이 원형은 필수적입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경험을 쌓고 알려진 한계를 넘어 무언가를 찾으려는 욕구를 자극하니까요. 문제는 이미지가 성인기에도 지배적으로 남을 때 시작됩니다. 소녀가 정신의 다른 측면들이 발현될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그녀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녀는 여성이 성숙하고 세상의 자리를 잡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자신을 잠재력으로만 여기고 결코 실현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의의 상태에 머무릅니다. 거의 원하는 것을 알 뻔하고 거의 헌신할 뻔하고 거의 자기 자신을 찾을 뻔합니다. 그리고 이 거의는 생명력과 목적, 의미를 빨아들이는 감정의 블랙홀이 됩니다. 폰 프란츠는 상징적으로 죽기를 거부하는 소녀는 온전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유치한 자아의 상징적 죽음입니다. 환상 속에서 살기를 고집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며 현실의 무게를 거부하는 우리 안의 그 부분 말입니다. 이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그 죽음을 통해서만 성숙과 양육, 지혜의 원형인 데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모는 모든 것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어버리는 온순한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내면 세계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지휘하고 양육하고 지지하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소녀와 달리 데모는 선택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소녀와 달리 데모는 존중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매력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언제 베풀고 언제 지키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 원형을 구현하는 여성은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감과 깊이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길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왕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소녀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푸엘라 아에테르나가 원치 않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녀는 젊음이라는 거울, 이상화된 사랑의 약속,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환상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성숙의 부름을 거부할 때 그녀는 내면에서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빛의 원천이었던 소녀 원형은 황금빛 감옥이 됩니다. 혹시 당신 안에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이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의 여왕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통치하기 시작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푸엘라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지점들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녀가 관계, 경력, 결정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말입니다. 영원한 소녀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보지 못한다면 그녀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조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엘라는 매혹적입니다. 그녀는 마법과도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죠. 창의적이고 충동적이며 즉흥적입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넘치는 열정, 거창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현실 세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강렬하게 타오르다가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근본적으로 그녀는 어떤 것도 지속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끼고, 꿈꾸고,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것은 파괴적입니다. 푸엘라는 사랑을 원하지만 헌신은 원치 않습니다. 완벽한 파트너, 숭고한 연결, 절대적인 합의를 이상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인간적이고 불완전하며 현실적인 존재임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거리를 둡니다. 예전 같지 않아, 무언가 변했어, 마법이 사라졌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마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안에서 아직 찾지 못한 안정감, 깊이, 정서적 구조를 상대방에게 투사했던 것입니다. 폰 프란츠는 이 원형에 지배당하는 여성이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산다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적 혼란에서 구해주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고 좌절하면 다시 이상화와 거부의 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진동은 푸엘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녀는 만남의 황홀경은 원하지만 관계를 일구는 노동은 원치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포기, 직면, 좌절을 요구하며 그녀는 그것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력에서의 자기 파괴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푸엘라는 항상 의미 있는 일, 자신의 본질에 맞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일상, 규율, 지속적인 노력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꾸준함을 요구하는 모든 것이 그녀를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지루함의 첫 신호에 포기해버립니다. 아직 진정한 소명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분야, 학업, 직업을 계속 바꿉니다. 그녀는 자신이 까다롭고 진정성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종종 모든 진정한 길이 요구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그저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 아니 선택의 거부가 있습니다. 푸엘라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환을 마감하고 자기 자신의 일부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원한 어쩌면 속에서 삽니다. 어쩌면 이걸 원할지도, 어쩌면 저 길을 따를지도, 어쩌면 다시 돌아올지도. 이 여성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은 성숙한다는 것이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능력, 건설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존재를 위험 있게 지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불안정성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종종 여성 자신조차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숨겨진 고통, 심리적 상처, 그리고 푸엘라가 움직임과 로맨스, 새로운 아이디어로 감추려 했던 실존적 공허. 이제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바로 이 비밀스러운 고통입니다. 푸엘라는 단지 행동 패턴이 아니라 훨씬 더 내밀한 무언가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길을 잃었으며 자신의 온전함을 끌어안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한 영혼의 증상 말입니다. 푸엘라 아에테르나는 매혹적입니다. 그녀는 가벼움, 자발성, 그리고 영원한 젊음의 신비로운 아우라로 자신이 지나가는 곳을 환하게 밝힙니다. 부드럽고 섬세하며 감성적이지만 그 내면은 깊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희망과 공허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모든 빛 뒤에는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종종 자기 자신조차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하나의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신이 충분히 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더 강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도받을 것이라는 환상. 마침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줄 백마탄 왕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녀의 행동이 그녀를 배신합니다. 끊임없는 수동성, 만성적인 우유부단함,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마비될 듯한 두려움, 외부의 인정을 향한 끝없는 갈증. 하지만 현실의 구원자는 결점과 모순, 한계를 지닌 실제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깊이 실망합니다. 현실은 결코 이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그에게 투사했던 그녀는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도피와 거절, 그리고 새로운 이상화의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폰프란츠는 푸엘라가 정서적으로 유아적인 상태에 살며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와서 자신의 내면적 공허를 채워주기를 항상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채움은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서서히 부서져 갑니다. 한때 안식처였던 환상은 감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종종 이 원형은 자기애적 특성을 발전시킵니다. 푸엘라는 자기 자신, 자신의 이미지, 거울에 비친 모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이 끊임없이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타인은 오직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 감수성을 비춰줘야 하는 외부의 거울, 즉 관객으로서만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녀는 분노, 경멸 또는 정서적 냉담함으로 반응합니다. 이 자기 몰두는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깊이 두렵게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늙어간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습니다. 영원한 소녀 원형은 육체적 젊음,
신선한 아름다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시간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녀는 위기에